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든 것은 제가 한국에 있는 산타 이사벨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주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소외약에 걸렸죠. 친구와 가족들이 제게 도움을 청하라고 권유했고 그렇게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낡은 건물과 어두운 복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끊임없이 억압감이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은 불안하긴 했지만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일과가 매우 엄격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 간호사와 제 담당 정신과 의사인 민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민 간호사는 항상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처음부터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저를 대해주셔서 그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석 박사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 같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밤에는 다른 방이나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정적 속에 울려 퍼져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지민은 신경 쓰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침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민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지민은 눈에 띄게 긴장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민석 박사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제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악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실로 통하는 문으로 가득 찬 끝없는 복도와 기괴한 실험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감인지도 모른 채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매일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실험적 치료 세션이 있던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하실의 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석 박사가 제 치료의 일부라고 말한 물질을 투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동행했는데 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세션이 제 진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비명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치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방에 있었는데 그 끔찍한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비명소리는 울음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와 섞여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베개로 머리를 가리고 소리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몇몇 환자들에게 비명소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겁에 질린 듯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 밑에 깊은 주름이 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침실 문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마치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빠른 속도로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치료로 인한 또 다른 환각인지 이해하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계속 민석 박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짧은 대화에서 그녀는 저에게 그를 전혀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였을까요? 악몽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꿈꿨지만 그 복도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병실로 연결되던 문이 고문과 고통의 장면으로 열렸어요. 끔찍한 실험을 당하는 환자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민석 박사는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침실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낡은 공책이었어요. 열어보니 예전에 입원했던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치료와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악몽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환자는 민석 박사와 다른 의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려 했던 잔인한 실험을 묘사했습니다. 실종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제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지민은 제 유일한 동료였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끝없는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적 치료 세션은 제 입원 생활의 암울한 이정표였습니다. 저는 지하실에 있는 방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이전 세션을 받았던 곳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 박사가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지민은 눈에 띄게 긴장한 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 박사는 저에게 투여할 물질이 실험적 치료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질이 제 몸에 들어갔을 때 저는 팔다리를 통해 퍼지는 강렬한 자결감을 느꼈습니다. 방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각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고 바닥에서 기형적인 얼굴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고 제 주변에는 얼음 같은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환각이 너무 생생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절대적인 공포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환각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절단된 환자들의 장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대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환각은 끔찍했고 모든 상처와 비명소리가 마치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지들이 서로 섞여 더 이상 제가 꿈을 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션이 끝났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민석 박사는 결과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지민 씨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민 씨는 저를 방으로 데려다주며 좀 쉬어야 한다며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은 제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고는 그 세션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일기장부터 시작해서 더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기장을 넘길 때마다 더 많은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전 환자는 끔찍한 실험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중 상당수는 사망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의식과 관행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날이 갈수록 탈출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절박함을 깨달은 지민은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빠르고 비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조금씩 끔찍한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심리적 공포는 저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션, 모든 환각, 한밤중에 들리는 비명소리가 제 편집증 상태를 악화시켰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산타 이사벨 병원이라는 공포의 심연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애쓰면서 병원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 같던 어느 날 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억압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고 선반에 숨겨져 있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공책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세부 사항을 적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실험에 대해 설명했는데 정신이 심하게 나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일기에는 치료 세션을 위해 끌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 작성자는 밤에 시신이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제가 들은 비명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무시무시한 실험의 주범으로 보이는 민석 박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저는 병원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박사를 대면하거나 당국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파일에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록은 실험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밝혀주었습니다. 환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심지어 영적 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과학과 의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고대 의식과 물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 많은 환자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병원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만큼 끔찍한 일을 당했거나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카메라가 가득했고 누군가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복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제 피해 망상이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닫고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환자들이 금지된 실험에 사용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대화는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게는 동맹이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일기, 파일, 경고문은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명부에서 다음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가 살아있고 모든 문이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병원에서 나가야겠다고 더욱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치료 횟수를 늘렸고 매번 치료는 이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비밀을 거의 다 풀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저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은 계속되었고 더 이상 세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어 있을 때에도 죽은 환자의 영혼이 복도를 따라다니며 절망과 고통의 말을 속삭이는 등 끔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실험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잔인한 세션이 끝나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비실에 갔습니다. 제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길을 안내해 준 건 지민이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과학과 의학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를 뒤엎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기계들이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가하고 마음을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험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 박사는 죽은 자를 되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절차가 자세히 적힌 노트와 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체를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통제하고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영혼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실험 중에 사망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갇혀 민석 박사의 조작 시도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절단과 고통의 환영은 그 영혼들이 겪은 공포를 저에게 보여주려는 고통스러운 영혼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지민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저항을 감지한 듯 민석 박사의 존재는 날마다 더 강압적으로 다가왔다. 한때는 그저 불안한 마음의 백일몽처럼 보였던 복도의 그림자는 이제 더 뚜렷한 형상을 띠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공허한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약해지고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죽은 환자들의 영혼의 목소리는 제가 그들을 돕고 있지만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현실은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민석 박사의 실험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영혼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 정신과 목숨이 위태로웠고,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민과 저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 엘리자베스 병원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탈출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저를 돕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우리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탈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수년 동안 입수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은신처를 보여줬어요. 민석 박사와 그의 팀이 수행한 초자연적 실험에 관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면서 저는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의사들의 광기와 잔인함의 증거였습니다. 실험에는 정신적, 육체적 조작뿐만 아니라 과학이라기보다는 흑마술에 가까운 의식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민과 저는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민석 박사가 수년 동안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기술을 사용해 죽은 자를 되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데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실험을 받았던 많은 환자가 결국 죽었고, 그들의 영혼은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채 병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 씨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민석 박사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가 실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병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민석 박사가 아니라 훨씬 더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안내하고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던 중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장비와 벽에 그려진 고대 문양으로 가득한 숨겨진 실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민석 박사와 그의 조수들이 행한 의식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물질이 담긴 약병과 치료보다는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는데 제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온몸이 훼손된 채 고통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는 환자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법칙을 위반한 실험이 만들어낸 악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는 손을 들어 방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민석 박사의 일기장으로 보이는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죽음을 거스르고 죽은 자를 통제하려는 그의 시도에 대한 불안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마스터하면 인간을 초월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기의 각 페이지에는 그의 광기의 깊이와 실험의 공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살아있었고 병원을 통제하는 악은 우리가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치료 세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민석 박사는 제 남은 이성을 깨뜨리려는 듯 실험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지하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어둠은 더 짙어져서 거의 만져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 박사가 전에 본 적 없는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언어로 단어를 중얼거렸고 벽에는 상징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기운이 저를 둘러싸고 가슴을 조이고 숨쉬기 힘들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환각은 가장 끔찍했습니다. 고문당하는 환자들의 시체와 그들의 비명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방에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이 아니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훼손된 몸으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지려고 가까이 다가왔고 얼음장 같은 손으로 제 피부를 태웠습니다. 절대적인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고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지옥 같은 방에서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션이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각은 제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영혼들은 복도를 따라다니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지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성 엘리자베스 병원의 악몽에 점점 더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지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박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봤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실종자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지민과 저는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병원이 가장 조용해지고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그림자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민석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지하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한 우리는 다른 탈출구를 찾았지만 병원 측에서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녔지만 모든 출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았고 죽은 환자들의 영혼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더 자주 나타나고 불안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악몽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 탈출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야간 세션의 공포와 계속되는 유령의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는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병원은 탈출구가 없는 덫처럼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과 저는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병원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빨리 탈출해야 했죠. 이번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병원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공포와 편집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민석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벽과 바닥을 미끄러지는 것 같았고 절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비명과 중얼거림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을 정도로 두근거렸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지민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상구 앞에 다다랐을 때 저희의 마음은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갇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지만 병원 전체가 우리를 안에 가두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복도 끝에서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창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창문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악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창문을 열 수 있을 만큼만 열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도와주었고 곧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민이를 도와주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죽은 환자의 영혼이 절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지민이를 겨우 끌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비명과 속삭임은 잦아들었지만 공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여전히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도시의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지민과 저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겪은 끔찍한 일을 폭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살아남고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지민과 저는 근처의 작은 모텔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결정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지난 몇 주 동안의 공포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휴식을 취하던 중 지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밀 실험실에서 발견한 민석 박사의 일기장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 위해 좀 더 차분하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민석 박사가 죽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의 영혼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과 자신을 연결해 사후에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죽은 자를 통제하려는 그의 집착은 이승과 저승의 장벽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진실은 더욱 선명하고 끔찍해졌습니다. 민석 박사는 병원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환자들의 영혼은 그의 악몽 속에 영원히 갇힌 희생자였다. 책을 읽는 동안 저는 방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민석 박사가 멀리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이와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존재감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 박사님의 얼굴이 창백하고 일그러진 차에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광경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민과 저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석 박사의 영혼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습니다. 민석 박사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환각은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두 손을 뻗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선명하고 충격적인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제 몸이 민석 박사의 영혼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든 상처와 고통이
마치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제 영혼이 몸에서 뜯겨나가는 것 같아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지민이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민석 박사에게 영혼이 잡히기 전에 뭔가 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최악의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지민이 옆에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지민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민석 박사의 영향력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한 상황에서 우리는 병원에서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민석 박사와 이승의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력한 영혼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절박하지만 꼭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석 박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의식에 사용한 물건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어두운 복도를 몰래 빠져나왔는데 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행해지는 비밀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상한 물건과 고대 상징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민과 저는 항아리, 부적, 오래된 책 등 발견한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물건 하나하나가 어둠의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고 저 멀리서 불안한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민석 박사의 힘의 근원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계속했습니다. 파괴의 한가운데서 저는 제 뒤에서 차가운 존재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증오로 일그러진 민석 박사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지민은 그가 다가오기 전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지민은 책에서 페이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찢어질 때마다 민석 박사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병원 전체에 비인간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혼이 꿈틀거렸고 잠시 동안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이 사악한 기운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우리 주위에 나타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감사의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민석 박사를 데려가려는 듯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박사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영혼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민석 박사는 사라졌고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지민과 나는 지쳤지만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민석 박사를 병원에 묶어두었던 끈을 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순간 아직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병원을 나왔을 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제 안의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왠지 민석 선생님의 존재가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공포는 우리에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민과 저는 함께 겪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타 이사벨 병원의 이야기는 우리 영혼의 상처가 되었고 어떤 공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저주받은 병원에서 경험한 일에 어두운 메아리처럼 우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